이번 시간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위치 관계죠? 역시 위치 관계는 우리가 만나냐 안 만나냐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 만나는 건지 안 만나는 건지. 안 만나요? 그죠? 그러면 원과 직선의 만나는 모양 안 만나는 모양 한번 그려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이렇게, 어이구, 조금 삐뚤어지네요. 비슷하게 가고 싶은데, 평행하게.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고요. 접선. 그리고 요 한 점에서 만나는 요 점 있죠?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해요. 접점. 요거 두 가지 요 용어는 반드시 알아둡시다. 예, 접점이라고 해요. 이건 접선, 접점. 그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또 뭐 참고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선은 우리가 할선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1학년 때나 혹은 3학년 때 원 관련돼서 할 때 뭐 할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건 할선, 요건 접선. 여기 만나지 않는 건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만나지 않는 직선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그 관계들이 있을 건데, 위치 관계가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을까 보면, 자,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의 기본형으로 써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 자, 요런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고, 자, 직선의 방정식도 하나 써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1차식이죠. x에 관한 1차식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자, 이 교점 만나냐 안 만나냐는 결국엔 교점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교점 개수가 얘는 2개, 요건 교점이 하나, 그걸 접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교점이 없어. 그죠? 그럼 뭐냐면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교점이니까 교점의 좌표니까 요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따라 이 위치 관계가 정해지겠구나 인 거거든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연립을 해야 되잖아. 그럼 연립은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거죠. 이때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mx 플러스 n을 mx 플러스 n을 여기 있는 y 자리에 대입함으로써 미지수 y를 소거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x제곱에 mx 플러스 n 전체 제곱이고 플러스가 아니라 는 r제곱이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뭐 정리를 좀 해주면 이게 정리를 해주면 이건 그냥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여기 x제곱항 있고 자 2mn x고 플러스 n제곱에 n제곱에 마이너스 r제곱 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생각해서 왜? 해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실근이죠. 연립방정식에 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실근이야, 실근. 자,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요 교점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죠?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니까, 그죠? 그럼 판별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실근이 2개, 교점이 2개, 실근이 2개.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고, 자, 요 경우는 실근이 하나, 교점이 하나, 즉 중근. 판별식이 0이면 되겠고, 얘는 실근 없고 교점 없다 이거죠.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 판별식은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됐나요?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사실 이거는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판별식을 쓸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판별식은, 그러니까 요게 다 2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나오니까,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원에서는 특별히 요런 걸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다 수직이야. 평행한 걸로 그렸거든. 그래서 수직으로 했을 때, 자, 요게 이제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있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소문자 D. 요거는 이제 중심과 이렇게 하죠. 중심과 저기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소문자 D로 구했어. 그랬을 때, 자, 우리 중심과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죠. 여기 수직이니까 제일 짧은 길이, 자, 반지름이 될 거야.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각각 생각했을 때, 요 할선, 즉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걸 써먹자는 거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리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요건 같은 경우죠. 그러면 접선이 되는 거지. 그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그리고 자, 요 경우는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훨씬 더 길죠. 크죠?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자 이거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요 위치 관계를 확인을 해주자. 그래서 요게 이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추천은 요걸로 우리가 해줍시다. 됐나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위치 관계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위치 관계 안 썼네.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저 위치 관계 중에서 특별한 경우 있죠. 특별한 경우. 요게 이제 특별한 경우. 뭐냐면 접하는 경우잖아. 그럼 그때의 직선을 접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우리 줄여서 접방. 알겠죠? 접선의 방정식, 접방. 원의 방정식, 원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면 되냐면, 자, 우리 이거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라는 걸 이용할 거야. 그죠?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접선이 있으면 이 접선과 이 접선과 요 중심과 접점을 이은 반지름은 서로 수직이에요. 그죠? 요런 것도 이용할 거야. 접선과 중심과 접점을 이은 반지름은 서로 수직이다. 요거를 좀 이용할 거야. 요거 수직기호. 수직.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접점이라는 것이 접선 위에도 있고, 접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다. 즉, 뭘 하겠다? 접점이라는 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여기 각각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참이다. 요런 걸 이용을 할 거란 말이야. 대입하면 참이다. 혹은 뭐 접선 위의 점,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니까 지나는 한 점 가지고 뭐 직선 방정식 세울 때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든지 아니면 접선과 관련된 어떤 응용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할 거다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둡시다. 접선에서는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 요 빨간색으로 별표 칠까요?
별이 한 100만 21개 정도 되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을 좀 몇 개 구해 볼 건데 기본적인 거 제일 기본적인 거 뭐냐면 요렇게 아이고 요쯤에서 약간 밑으로 요 정도만. 자, 요런 원이 있을 때 원이 특별히 왜 직선이 가운데로 안 가죠? 자, 요 원이 중심이 특별히 원점인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야.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이걸로 그냥 식 세워서 하시면 돼요. 연습을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두 가지 경우를 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경우는, 중심이 아니지, 접점 있죠. 그러니까 원 위의 한 점에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해볼 거야. 그러니까 요 원 위의 점이 x1, y1 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 녀석이 그 녀석을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해서 풀 거냐면 요게 해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놓고 여기다가는 그냥 그 공식만 적어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은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거 좀 밑에다 쓸걸. 은 r제곱 이렇게 쓰시고, 자, x1, y1을 지나는 거야. 그치? 요 점이 접점인 거예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야. 결국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거 있죠. 접선과 반지름이 수직임을 이용해서, 그죠? 접선과 반지름을 수직임을 이용해서 요거랑 요거랑 수직이죠. 그럼 얘 기울기, 요 반지름의 기울기를 알 수 있죠. 그지? 반지름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0,0이니까 자, x1 0분의 y1 0 이렇게 되니까 x1분의 y1 이렇게 되거든요. 기울기 x1분의 y1, 그죠? 요거 기울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요거 역수의 부호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하나 구했어. 자, 요 2번에 있는 접선과 반지름이 수직이다를 이용해서 요걸 하나 구했어. 그죠? 그럼 요걸 딱 구했으니까 우리는 뭘 이용한다?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임의로 그러니까 임의가 아니지,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쓸 건데, 접방을 쓸 건데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 괄호하고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볼 거거든. 정리. 자, 정리를 하는데 양변에 y1을 곱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1이니까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x1 x 요거 곱하면 플러스 x1의 제곱, 그 다음에 y1 곱했으니까 요거 y1의 제곱 돼야 되죠. 그지? 자, 그래서 요걸 이항할 거거든. 자, 요거는 이항을 할 거고, 여기는 뭘 이용할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요 3번 내용을 잠깐 이용을 해보면, 3번 내용을 이용을 해보면, 자, 요 접점은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을 하면 참이죠. 혹은 1번을 이용해 되죠. 자, 요 반지름이랑 요 거리가 똑같으니까 요 원점에서 요 x1, y1까지의 거리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잖아. 그게 반지름 r 제곱 요랑 똑같은 거죠. 그지? 반지름 r이고 요 거리는 원래 루트 씌우는 거라서 r인데 제곱을 하면 되니까, 그죠? 요게 이제 1번 아니면 3번은 1번 이용해도 되고 3번 이용해도 되고 그냥 대입해도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요거는 그냥 대입했다고 해볼까? 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딱 보면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 제곱으로 쓸 수 있네. 요건 r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요건 이항하고, 그러면 x1x 플러스 y1y는 요게 r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공식은 하나 알아두는데, 자, 요게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형태가 아주 간단하죠. 뭐냐면 원래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요거는 의미가 x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고,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r 제곱이라는 이러한 식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x 두 개, y 두 개 중에서 요 하나에다가만 요 점, 이 원 위의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한 거야. 점의 좌표를 대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간단하죠. 그죠? 그지? x 두 개, y 두 개니까 그 중에 하나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이렇게 썼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우기도 쉽고 모양 자체가 쉬우니까 외우기도 쉽고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줍시다. 그리고 원리도 반드시, 원리도 당연히 기억하는 거야. 암기를 할 때는, 수학에서 암기를 할 때는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때문에 암기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왜냐면 시험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면 암기가 필수야. 근데 그냥 암기를 하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원리, 이 개념,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뭐에 증명하는 과정, 요 공식이 만들어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연습을 몇 번 해보고 이런 것들 자기가 다 써보는 거야. 써보고 그리고 암기가 돼야 돼. 그래야 이 기억도 오래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만약에 이걸 잊어버렸을 때는 이 원리대로 해서 풀어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이 이거 외워줘야 돼요 하면은 분명히 얘기할 거야. 야, 외울 때 요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같이 기억하는 거야. 요 식 결과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과정까지 다 익혀두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와 암기가 50%씩 돼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죠. 항상 이해 50%, 암기 50% 이래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우리 결국에는 공부하는 목적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니까 이해와 암기가 50%씩 됐죠? 그래서 100% 되는 거야. 알겠죠? 부탁드려요. 자, 그렇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두 번째는 원위의 점에서, 그러니까 원위의 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었고, 자, 그냥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야. 기울기. 그러면 요거는 요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기울기를 m이라고 해봅시다. 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자, mx 플러스 기울기는 아는 거고, 요 모르는 게 이게 모르는 거야. 요거는 알려준 거니까 아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것이라서 문자로 쓴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것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요 m을 구하면, 요를 모르는 것, 요거 m이 아니지 n이죠. n 요것을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지? 원리가 이거야. 그지? 아, 그렇구나. 요것만 구하면 되네. 아는 거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네. 그럼 이건 뭘 이용해서 구하면 될까? 요 1번 있죠. D는 R.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그게 반지름 R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려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쪽으로 이항해서 는영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y를 이항할게요. 는 0 이렇게 만들고,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 있는 요거는 요 색깔로. 자, 여기 x계수와 y계수 가지고 피타고라스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m제곱 1제곱, m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면 1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씌우고, 자 0,0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였죠. 그리고 절대값, 그래서 n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뭐가 됩니다. 반지름 r과 똑같습니다. 요걸 이용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요거 양변에 여기 있는 분모를 곱해요. 그러면 n의 절대값이 r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절대값에서 이거니까 n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n 대신에 이제 요거를 넣어주면 끝. 그죠? 구하면 끝이니까 요거 구했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반지름하고 요 기울기는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요거는 식이 좀 복잡한데요. 못 외우겠는데요. 자 요거를 외워주시는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 이해와 암기가 같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잊어버리기 쉽거든. 요 위에 거는 암기가 되게 쉽거든. 그죠? 위에 거는 외우기가 쉬운데 밑에 거는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려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이거 안 외워요 잘. 선생님도 이게 수업 안 하다 보면은 까먹어. 근데 이거는 굳이 몰라도 원리를 가지고 하면 이거 쉽게 구하거든. 금방 구하거든 이거. 그잖아. 이용하는 방식이 간단하죠. 이용하는 게 뭐요? 기울기 아니까 식 세워놓고, 그치? 기울기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워놓고, 그리고 요거 이용하면 되잖아. D는 R만 이용해서 풀면 된다. 끝. 그러니까 이 원리가 간단하잖아. 그 원리가 간단하니까 이건 원리를 기억해서 그냥 그때 빨리빨리 풀면 되니까. 그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요 공식을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하는 시간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뭐 공식보다는 이 원리를 더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요거 세 가지잖아. 요 세 가지 중에 이용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지울게요. 요만큼은 어디 뭐 썰 데가 없으니까 좀 지우고, 왜냐면 예제 쓸 데가 없어서, 예제 쓸 자리가 없어서.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예제.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x 플러스 1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자, 요것의 교점에서의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거든. 그럼 요거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요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더라? 선생님 이름이 까먹었어요. 자, 극선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났어. 미안해요. 자, 요 직선을 극선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걸 극선이라고 하는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직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원래 x 플러스 1이면은, 선생님 x 플러스 1이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그릴게요. 또 거꾸로 그렸다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y는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중심이 여기 있을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붙였네.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을 그리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접선을 그리면 이런 식의 접선에 있을 수 있겠죠. 접선하고 여기 접선이 있겠죠. 그럼 여기 뭐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그죠? 요 만나는 점과 뭐 관련이 있어요, 사실. 요 만나는 점과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네. 그 원 위의 점만 알면은 접선의 방정식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원 위의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원 위의 점은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겠네. 얘네들이 연립. 그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y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해요. 그러면 자 x제곱에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자 정리해 볼까요? 2x제곱 플러스 2x 여기 1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그러면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x는 마이너스 4하고 또는 x는 3 나오는데 이때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3이고 x가 3이면 y는 4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요 점의 좌표가 3, 4가 되겠습니다. 이거죠. 그지? 그러면 자, 요 직선 여기 요거 1번 이게 1번 직선, 2번 직선이라고 한다면 자, 1번 직선은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라고 했죠.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4 하나 넣고 그럼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3을 y 대신에 하나 넣어서 마이너스 3y는 25 요런 형태로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한쪽으로 이해할게 4x 플러스 3y 플러스 25는 0 요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좀 더 이쁠 것 같고요. 자 2번 식 같은 경우는 2번은 3,4니까 여기다 3하고 4 넣어서 자 3x 플러스 4y는 25 그래서 요거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 뭐 이렇게 쓰냐 4y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요 교점 있잖아. 요 교점 한 번만 찾아볼까요? 요 교점 요거 연립 한번 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끝인데 지금 저선의 방정식은 두 개 다 구했잖아요.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걸로 끝인데 우리 하나만 여기서 뭔가 요 극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극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 하나만. 이게 뭔가 그래서 요거에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위의 식에는 여기 x를 먼저 구할 거니까 4를 곱하고 밑에 식에는 3을 곱해서 두 식을 빼봅시다. 그죠? 그럼 여기는 4 곱하면 16 3 곱하면 9 16 빼기 9는 7x 자 얘는 없어지고요. 여기 4 곱하면 100 요거 4 곱하면은 마이너스 75인데 마이너스 75 빼니까 요게 플러스 17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x를 구하면 요거 2항해서 7로 나누니까 7, 20, 이거 마이너스를 쓰고요. 마이너스 7, 24에 7, 5, 35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x가 마이너스 25면 여기 마이너스 25 그러면 y도 뭐가 되냐면 y도 구하면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y도 마이너스 25가 돼. 아니지. y는 그냥 25가 돼. 잘못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25가 돼. 그죠? 여기 구했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5, 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과 요거 극선이라며. 이게 뭘까? 자, 극선의 뜻이 뭐냐면 자, 원 밖의 한 점, 원 밖의 한 점에서 자, 원에 그은 두
두 접점을 선생님 뭐 어려운데요? 접점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개의 접선이 있죠. 1번 접선과 2번 접선. 그 두 접선의 두 접점, 요 점하고 요 점, 그죠?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요 두 접점을 지나는 요 직선. 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해요. 극선. 이해돼요? 그러면 극선은 어떤 원리가 있냐면 그 극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여기 원밖에 한 점을 x1, x1, y1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a,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렇게 접선을 두 개를 딱 그렸어. 그 접점이 있겠죠? 이 접점을 지나는 요 직선에 대한 얘기인데 요 접점 첫 번째 거는 x1, y1. 자, 여기는 x2, y2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원은 기본 원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는 r제곱 이렇게. 어이구 두 개 지워졌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접선을, 그러니까 극선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게 문제를 풀 때 극선을 구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러면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자, 요거 1번 접선과 2번 접선을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1번 접선 같은 경우는 접점을 알면 접점을 이걸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야. 이건 가정한 거야. 가정한 거야. 자, 그러면 그 가정한 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 이렇게 y1, y는 r제곱. 이렇게 1번. 2번 접선도 자, x2x 플러스 y2y는 r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자, 이 두 개의 직선이 a, b를 지나잖아. 요게 지나는 점이 돼버린 거죠. 그죠? 요 점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a, b를 대입하면 참이겠죠. 그죠? 그럼 대입을 해서 적어보면 여기가 x1a 플러스 y1b는 r제곱. 자, 그리고 x2a 플러스 y2b는 r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두 개의 식은 지금 구조가 동일하죠. 그지? 요 생긴 모양이 동일하지. 생긴 모양이 동일한 모양이잖아. 동일. 그죠?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요 부분을 x1 y1 넣은 거 x2 y2 넣은 부분을 이렇게 반대로 요렇게 해석을 해도 돼. 여기가 미지수 자리였던 거야. 요 x1 자리와 x2 들어간 x1 x2 x 좌표가 들어간 자리와 y 좌표가 들어간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x라는 미지수고 여기가 y라는 미지수야. 그리고 여기 a하고 b가 계수인 거지. 계수. 그러니까 이렇게 계수가 들어가 있는 요러한 방정식. 요 방정식의 두 근이 각각 x1, y1이고 x2, y2다. 그죠? 요 방정식의 근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찾은 거야. 그 두 개가 x1, y1이라는 것도 근으로 갖고 이게 방정식이. 그죠? 왜냐면 여기 x 자리랑 y 자리에 x1하고 y1 넣었더니 성립한 거잖아. 참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y2하고 x2하고 y2도 x 자리 y 자리에 여기 딱 들어갔더니 이게 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러한 방정식의 두 근이 요렇게 x1, y1, y2, y2가 된다라고 요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은 직선이잖아요.
그죠? 이거 직선이죠. 왜?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인데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이제 요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 요 방정식은 요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라는 것은 요것은 x1, y1과 x2, y2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방정식인 거야.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극선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죠? 아, 그러면 극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생겼구나. 근데 요 생긴 모양을 봤더니 이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하는 것처럼 요 a, b라는 원밖의 점 a, b를 x하고 y에 하나씩 딱딱 넣어서 a하고 b, 그러니까 요 원방정식 있어. 원의 방정식에 x 두 개, y 두 개니까 여기 있는 x 하나에 a 넣고 y 하나에 b를 넣어서 만들어낸 요런 방정식이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요거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극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얘는 다른 점은 요 점이 원 밖의 점이야. 그리고 원 밖의 점 가지고 만들면 극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 여기 원래 아까 예제로 돌아가서 자, 여기 있는 점이 이 원 밖의 한 점이 지금 좌표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요 원의 방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다시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하나씩 넣어보면 이 극선의 방정식을, 요게 극선이잖아. 요 극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x 자리에 마이너스 25 넣어서 마이너스 25x 그 다음에 플러스 y 자리에 25 넣어서 25y는 25 이렇게 되죠. 그러면 25를 다 나눠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이고 마이너스 x 이항하면 y는 x 플러스 1인 거죠. 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런 형태. 어우,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지. 요 원을 이렇게 25 만들어 놓고 요 밖에 한 점 딱 정해 놓고 여기 25 다 나눠지게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극선의 방정식 해 놓고 그런 다음에 반대로 문제를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여기서 좀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요 극선의 방정식은 참고적으로 꼭 알아둡시다. 내용 자체를 좀 알아둡시다. 그리고 요 공식 자체가 요거랑 똑같으니까 뭐 공식 자체는 외우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요 나오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요 모양 있죠. 여기 모양이 동일하니까 이러한 방정식의 두근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해석을 할 줄 알면 좋겠다. 왜냐면 이런 해석은 비단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걸 응용을 하면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둡시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했고요. 이거 좀 길어졌는데 다른 예제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예제.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자, 원점에서의 거리가 4인 점의 자취에 접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생각해봐요. 그리고 자, 직선 x 플러스 y는 3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원이라는 거죠. 원. 이게 중심. 요게 반지름. 이게 되죠? 원의 정의가 그 평면이 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그게 원이니까. 이게 원의 정의로서 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중심이 0,0이니까 원의 방정식 세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됐죠? 요렇게 식이 될 거고, 자, 직선 이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접하고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 접선의 방정식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알려준 거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얘랑 수직이면 아이고 왜 지웠죠? 자, 요거랑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지.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요 공식에 적용해서 해도 되는데, 선생님 공식이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자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 1이니까 선생님 y는 x 플러스 n, 요렇게 x 플러스 n, 여기 y절편만 구하면 돼요. 요거만 구하면 돼요 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요 직선의 그 직선과 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요걸 이용을 하자. d는 r을 이용을 하자. 그죠? 그럼 0,0과 자, 요 직선은 바꿔줘야 되겠죠? x-y 플러스 n은 0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은 4니까. 그죠? 4랑 똑같다.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부모는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1하고 1이니까 1 더하기 1, 2 루트 2분의 그죠? 자, 00 대입해서 n의 절대값 그게 4. 그러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금방 구하죠. 여기다가 이거 생각해가지고 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두 개라는 거지. 두 개인 거야. 그죠? 접선이 두 개다. 왜 두 개냐면 여러분 그려서 확인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1짜리가 여기도 기울기 1짜리 있을 수 있고 여기도 기울기 1짜리 있을 수도 있잖아. 중심 기준으로 이쪽 그래서 얘네들은 또 요렇게 선 그으면 요 지름이랑 수직인 거야 이거지. 그지? 그럼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두 접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지름과 똑같아요. 그 얘는 두 점 사이, 그러니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8이에요. 8.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 안 내죠. 그러니까 보통 요런 문제를 내면 요렇게 내겠지. 여기가 이제 원점이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죠? 그 y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두 개가 n인 거지. 여기도 여기서 구한 거가 각각 하나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위에 거, 아이고. 자, 요 위에 거는 4루트 2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4루트 2라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요거 구하면 8루트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근데 이것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특별히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45도거든. 여기가 x축 그으면 여기가 이제 요거 45도잖아. 여기 다 45도씩이야. 이거 45도. 그죠? 근데 이거 반지름이 지금 4였잖아. 그죠? 그러면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4루트 2에요.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된다고. 이걸로 안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해도 된단 말이야.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건 45도라는 각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죠? 얘는 이제 특수각의 삼각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거가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도형을 잘 공부를 하신 거라서 참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도형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도 된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대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도형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좋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예제는 요거를 됐고, 두 번째 예제 됐고요. 자, 세 번째 예제도 한번 해봅시다. 세 번 예제 하나 더. 자, 이런 거 해볼까요? 0,2를 지나고, 자,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거거든. 자, 이거는 그럼 뭐냐면, 자, 여기에서 얘기 안 해준 거야. 여기에서 얘기 안 해준 거거든. 그럼 얘기 안 해준 건데 선생님이 문제 나왔는데요.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은 요 세 가지로 통일이 된다. 요 세 가지로 끝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요 두 번째,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거 두 번째.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하자는 거야. 그거 뭐냐면 여기 0,2가 있대.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 이걸 좀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사실은 여기가 정확하게 원까지 다 그린다. 그 x축 y축까지 다 그린다고 치면 여기가 1이잖아요. 2는 여기 0,2는 여기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사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까지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사실. 그랬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것 같은데 보여줄 건데, 자 뭐냐면, 자 요렇게 수직이죠? 반지름 그리면. 근데 요 길이가 2구요. 자, 이렇게 요 길이가 2구요. 요 길이가 1이에요. 그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1대 2네. 그리고 루트 3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60도네 이거야. 60도. 그죠? 그러면 여기는 30도. 그러면 여기 요렇게 큰 삼각형, 요것도 이제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 30도, 여기 60도죠.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도 1대 루트 3대 2잖아. 그지?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때 요렇게 하면 되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가 그 b로 따지면 여기가 이 길이 1대 루트 3이었잖아. 1대 루트 3. 무슨 얘기냐면 1 커질 때 루트 3 작아져요. 그럼 요거 기울기는 x가 1 커질 때 y는 루트 3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죠? 그리고 y절편 2잖아.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 요 직선. 그러면서 요 직선은요? 요 직선도 여기가 60도잖아. 여기 60도죠.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x 1 커질 때 y 루트 3 커지죠. 기울기가 1 커질 때 루트 3 커지죠. 그러면 기울기 알고 루트 3x y절편 2니까 플러스 2 요렇게 구해도 된다고. 자,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 길이들을 아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이용해서 풀 테니까,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도 풀어볼게요. 자, 0,2를 지나고, 자, 접하는 거니까 우리가 0,2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잖아. 어떻게? 기울기를 모르는 거니까. 우리 기울기를 모르는 거지.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해서, 자, 식을 세운다. y는 mx 플러스 2가 되겠죠. 0,2를 지나는 거니까 y절편을 아니까 이렇게 식 썼어. 그러면 요거를 다시 쓰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랑, 자, 여기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과 똑같아요. 반지름 1과 똑같아요.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구나. 요거 d는 r. 자, 그럼 여기서 분모는 요거 피타고라스, 분모는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라고 했죠. 그래, m 플러스 1이죠. m제곱 플러스 1이죠. 미안. m제곱 플러스 1 분의,
자, 여기는 00 대입하면은 2가 남네. 2의 절대값은 2니까 자, 그거는 1이다. 그러면 양변에 요거 곱하고 제곱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4는 m제곱 플러스 1 되겠죠. 요렇게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그지? 예, 양변을 제곱하면 4는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m제곱은 3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정답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x 플러스 2. 그래서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됐죠? 그러니까 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림이니까 도형이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할만하죠? 네. 자,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긴 한데,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만 더 해줄게요. 예제를 하나만 더. 자, 요런 원이 있고요.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진, 원이 있고요. 자, 8y 플러스 5는 0. 자,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자, x-2y 플러스 a는 0. 자, 이렇게 두 가지 원과 직선이 있는데, 자, 이때 첫 번째 뭘 물어봤냐면, 자, 직선이, 요렇게 할게. 요 직선은 L이라고 하고, 요 직선은 1이니까 5라고 해볼게요. 자, L이, 자, 1, 5에, L이 그냥 중심을 지날 때, 그때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거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요 원 있잖아요. 요 원은 당연히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우리 이거 이렇게 한다고 했지. x제곱을 보고 x제곱 x만 딱 보고 x-3의 제곱으로 묶일 거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y만 보고 y제곱 플러스 8y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묶일 거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는 이쪽 상수항은 자 5는 2항에서 마이너스 5고요. 자 x 묶을 때 필요한 게 9였고요. y 묶을 때 필요한 게 16이었죠. 요렇게 계산하라고 했지. 그럼 요거는 20이네. 그럼 여기 2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4니까 요거를 요 주어진 L에 요것을 대입하면은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군요. 인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냥 대입해 볼게요. 여기 3 넣으면 3, 마이너스 4 넣으면 플러스 8, 플러스 A는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요 A 값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이런 문제도 있어. 이번에는 자, 직선이 L이 원에 접할 때 그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이 있고 요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이 접선일 때인 거지. 그럼 접할 때면 우린 뭘 해라? 이걸 해라. D는 R. 접할 때 요거는 뭐다? D는 R 요걸 이용을 하자. 그죠? 그러면 자 중심 여기 중심 3, 마이너스 4와 요 직선 x-2y 플러스 a는 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은 요거에 루트 씌워야 되죠. 루트 20 물론 이거 꺼내도 되고 루트 20과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자 여기 x 계수 갖고 피타고라스 1하고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1 더하기 4 그럼 루트 5분의 자 3하고 마이너스 4 대입해 3하고 마이너스 4 여기 3 마이너스 4 대입하면 플러스 8 더하면 11이죠. 그럼 11 플러스 a의 절대값 한 것이 자 반지름 r이랑 똑같아요. 루트 20이랑 똑같아요. 그럼 양변에 루트 5 곱하면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10 그러니까 11 플러스 a의 절대값이 10이니까 오케이. a는 두 개가 나오겠죠. 여러분 요거 a 구할 수 있겠어요? 뭐가 되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안에가 마이너스 10이려면 마이너스 21이면 되고 자 여기가 플러스 10이려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11과 a 사이의 거리가 10이니까 자 11에서 10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지? 11과 마이너스 a 사이. 미안해요. 그럼 a하고 마이너스 11로 하자. a와 마이너스 11 사이의 거리가 10. 그럼 마이너스 11에서 10만큼 떨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 21이랑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a 값 두 개를 구했다. 그러니까 a 이렇게 두 개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정답 끝. 여기 정답.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요 직선 L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때의 A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야, 이번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거죠. D가 R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거 D가 R보다 작아요니까 요 식을 쓰는데 요게 이제 D였잖아.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요게 반지름.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루트 5분의 절대값 11 플러스 A가 루트 2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루트 5 양변에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10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건 절대값이었으니까 요거는 절대값 기호안에 따라서 이게 뭐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요거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0에서 그러니까 0에서 해도 되고 요게 이제 a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요 위에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과 a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11과 a 사이의 거리가 1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리가 10보다 작은 범위 안에 a가 있으면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서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얘기한 거 그 얘기야. 그럼 a가 요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0이라고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등식 푸는 거니까 절대값 들어있는 부등식은 앞에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앞에 강의 보러 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줄 수도 있으니까 요거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요거 문제 자체에서 선생님이 여기 기본형에서 원의 기본형에서만 좀 위주로 했는데 기본형이 아닌 형태 요런 형태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방식이 뭐였어? 전부 다 여기 빨간색 네모 칸친 거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써먹을 거니까 알겠죠? 요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써먹을 거니까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푸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